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조재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굉장히 되게 춥다 이런 거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은 안 추우시죠? 원래 추운 데 아닙니까? 요번에 처음 추웠어요? 굉장히 좀 춥더라고요. 근데 울산도 좀 춥기는 추운데 이 정도까지는 안 추운데 굉장히 놀랐어요. 여기 와가 막 따끈따끈한 게. 제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저는 본 태생이 지금은 부산이죠. 부산 강서구라는 데인데요. 여기도 강북, 강서 이런 게 있죠. 부산도 좀 크기 때문에 도시가요. 강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서구 녹산동이라는 데인데 굉장히 옛날에는 시골촌이었었습니다. 시골촌. 이렇게 주소가 굉장히 길어서 선생님이 옛날에 주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주소 적어오라 하고 주소 이야기해보라 하면 제일 쪽팔리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무슨 불악까지 들어가고요. 한참을 들어가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학교에서요. 가전제품 같은 거 왜 조사했는지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런 거 있죠. 왜 그랬는지 참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가슴에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죠? 그런 걸 학교에서 왜 했는지, 아직도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으로 편입돼서, 이렇게, 시골이죠. 시골에서 지금은 이제 도시가 됐는데, 경제 발전 때문에 굉장히 도시가 된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울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만나게 된 거는 1995년도 1월 13일 날 사인을 하게 돼요. 아메이 사업에 설명을 듣고 제가 사인을 그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 번호가 일주일 후에 1월 18일 정도 돼서 제가 나옵니다. 나와서 한 석 달 정도, 한 3개월 정도 아메이 사업을 안 하다가, 안 했다라기보다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아메이 생각은 와 있는데 생각은 여기 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한 석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다가 석 달 후에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한 5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도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안 해본 적도 없는 아메이 사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활 속에 그냥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이. 그때도 그랬지만. 그래서 지금 한 14, 15년 차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4년, 15년 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또는 사업을 이렇게 초기에 입문하셔서 지금 알아보시거나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한 시간 정도 조금 넘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아시려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좀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그 순간에 제 이야기를 듣고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계속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왜일까? 그래? 그렇다면 그렇지? 이렇게 자꾸 파고들어 보면 1시간 이야기 들었지만 여러분들 10시간 어떤 간접 경험을 하시는 꼴이 될 겁니다. 들어보면. 예를 들면 그렇죠. 제가 14, 15년간 정도 했다고 했을 때 그냥 14, 15년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14년씩이나? 라고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일 같으면 한 14년 정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전 없는 일은. 그렇죠. 한 일을 10년 이상 했다면 그 일은 괜찮은 일 맞죠? 이런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장사 잘 되는 식당이라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상 장사하면요. 그 집은 음식이 맛있거나 손님이 많이 오거나 서비스가 괜찮거나 탁월해요. 맞죠? 그래야 3년 이상 100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여기 서울 강남 쪽에 보면 그런 게 많죠. 서울 강남 쪽에 보면 이상한 피라미드나 다단계 이런 회사들 맞죠?
이런 데 보니까. 옛날에 뭐 지남철 요떼기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거. 사람 잡아 죽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이렇게 뿅 영혼을 뺏어버리는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 일주일씩 막 감금시켜 놔놓고 교육하고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올 때 뭐 한 270만 원씩 300만 원씩 투자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해놔놓고 그 와서는 세라톤 워크힐이나 리츠칼튼이나 하얏트에서 뭐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커피를 대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가 교육 딱 받고 나면 컵라면 인생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14, 15년 동안 뭐 아메이 사업하면서 만약에 그와 조금이라도 유사한 점이 있어서 그런 일, 밖으로는 제가 돈 벌고요, 여유 있게 살아가고 이러면서 집에 가서는 컵라면 끓여 먹고 이러기에는 14, 15년이 너무 길잖아요. 그죠? 견디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한 14개월은 어떻게 해볼겠는데. 그죠? 맞죠? 사람들한테 거짓말 시키고, 그죠? 그러기는 14, 15년은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14개월은 그러지만 14년 동안은 너무 어렵잖아, 기간이. 그런 차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아메에다가 뭐 미국 아메, 글로벌 아메에다가 뭐 제품을 위탁을 했다든지 제품을 올려놨다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자기 기업의 이미지도 있는데 안 그래요? 뭐 조그마한 다단계 회사나 이런 다단계 회사에다가 함부로 자기들 제품에 대한 매출액 조금 더 이득 볼 거라고 이미지까지 실추시킬 걸 각오하면서 손을 잡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맞죠? 이런 것이 논리적 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답이 바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논리적으로 사고해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방 이 사업이 얼마나 훌륭한 사업인지 알 수가 있어요. 93년도 엑스포 열렸었죠. 맞죠? 그때 여러분들 기업 박람회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대전에서 열린 거?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알리는 전시관이 5개 관이 열렸었어요. 뭐 한국의 굴지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막 이렇게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전시관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소니나 도요타인가 그렇게 거기에서 전시관을 아마 일본을 대표하게 열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은요. 제너럴 일렉트릭 또는 그 아메이가 전시관을 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얼굴격인 기업으로 들어와서 전시관을 열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일까라고 이렇게 자꾸 덧붙여서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옛날에 저희 그 큰딸이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6, 7살 때인가요? 그때 제가 에메랄드 때였어요. 에메랄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안정에 돌입이 들어가는 상태죠. 이제 부자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에메랄드도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에메랄드 때 이제 아메 사업 열심히 해서 우리 애들도 이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엄마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사업한다고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 처제한테 맡기기도 하고 그 뭐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맡기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애들이 고생했거든요, 애가요. 그래서 이제 여름 때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로 진짜 항상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해수욕장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해수욕장에 가는데 아침 일찍 가야 돼요. 아침 일찍 갔다가 아침 일찍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차가 안 밀리니까요. 그래서 아침 일찍 막 서두르다 보니까 그 저희 집에서 해수욕장까지는 원래 그 차가 안 막히면요. 진화 해수욕장까지는 15분 만에 갈 수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꿈 같은 이야기죠. 맞죠? 저희 아파트가 고층인데 거기서 보면 그게 보입니다. 지금의 저희 아파트에서도 그 바다가 다 보일 정도예요. 가까운 데인데 그게 차가 꽉 막혀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찍 갔다 일찍 빠져나올 걸 생각하고요. 아침 막 서둘렀어요. 근데 이제 출발하려고 보니까 신발이 슬래퍼가 보니까요. 한쪽은 빨간 거 한쪽은 파란 거예요. 그렇게 두 컬레를 양쪽을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보고요. 슬래퍼 가서 한 짝 빨리 바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뛰어 올라가더니만 바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왜 슬래퍼 안 가져와서 하니까 위에 가니까 짝재기밖에 없던데 그런 거. 이제 이런 게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바로 보는 대로 사고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와이프가 만약에 갔다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왜 짝재기지? 왜 이럴까? 라고, 우리 남편이 짝재기를 신했으니까 짝재기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가져가면 제대로 되겠구나. 맞죠?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꼭 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예, 워낙, 다들 암에 하시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금방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요. 경상도 사람들끼리도 모여도요, 서부 경남이 있고요, 여기 남해 동북권이 있고요, 다 말이 틀려요. 우리끼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술도 먹다 보면. 저기 무슨 말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 굉장히 빨라요. 제가 지금 굉장히 참고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주 늘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상도 사람들끼리도 말이 서로 헷갈리고 이런데요. 여러분들, 지방 사람들의 이야기 빨리 하다 보면 말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죠. 그럼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내 친구 중에 그런 또 케이스가 있어서 아마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 친구가 굉장히 착하고 이랬는데요. 공부를 좀 못했어요,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남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의 말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었지 않아가지고 오해 아닌 오해를 사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잠깐 깜빡한 사이에 자기 혼자만 이렇게 따돌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해 아닌 오해를 사거나 이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잠이 많았어요. 굉장히 잠이 많았어요. 가난하고 이래서 아무래도 집에서 일을 많이 도와줘서 그런가 학교만 오면 졸거나 자는 거예요. 휴업 시간에는 거의 졸고 휴식 시간 되면은 거의 자고 이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덕기라는 친구인데, 덕기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잠을 많이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육 시간에요. 선생님이 이제 한 따까리 한다고 그러죠. 한 따까리. 이불 한 따까리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안 하고요. 교실에서 한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실장이죠. 예. 급장이라고 그럽니까? 그죠? 반장. 그죠? 반장이 이제 그렇게 발표가 나버린 거예요.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와서 출석을 부르려고 딱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시간에 이 덕기가 자고 있었던 거야. 덕기가. 자고 있는데, 이제 수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직 자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생물 시간이고요. 이렇게 잠깐 헷갈렸네요. 이 덕기가 이제 자고 있을 때 이 체육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제 출석을 딱 부르려고 딱 교실 형태를 보니까 막 엉망인 거야. 그래가지고 주번 누구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번은 밖에 가서 밀대를 빨고 있었어요. 이제 청소할 기라고. 그래가 주번 누구야 하고 있는데 딱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주번 누구야 하고 큰 소리를 하니까 자고 있던 덕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간 거예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그 이제 두들겨 맞고요.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잠이 깬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애가 자기가 왜 두들겨 맞은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물 들어가고 이제 청소하려고 온 거야. 일찍 오셨으니까 선생님이. 그래가 보니까 너가 누구야? 이런 거예요. 주번인데 금방 그는 뭐야? 이런 거예요. 9번인 거야, 9번. 그래서 잘 못 들어가 손해를 보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하여튼 얘 때문에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여튼 이리저리. 생물 시간에 또 자고 있었는데 선생님 오셔가지고 분필로 이렇게 태가 너 이리 나와. 너 이름 뭐야? 이렇게. 안 느낍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큰 소리로 너 이름 뭐야? 안 느낍니다. 너 이름 뭐야? 안 느낍니다. 이렇게. 그게 안 느끼는 것이 바꿨습니다. 하여튼 얘네 때문에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그래 큰 소리 치면서 네 이름 뭐야? 이제 듣기나 이래 있기네. 듣깁니다. 이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엄청 두들겨 맞고 이런 적이 있어요. 하여튼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아직도 이해가 안 가가 왜 웃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그 덕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덕기하고. 하여튼 제가 95년도 1월 달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뭐 했나 하면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셀러리맨이었습니다. 그냥 굉장히 노는 거 좋아하고 다 그렇겠지만 어떤 타입이고 하면 굉장히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그렇죠, 사실은. 맞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조직 생활, 규칙적인 생활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저는 개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야 돼. 예, 하고 싶은 대로 놔둬야 돼. 옛날에 저도 이런 타입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원래 이게 제일 아마 많이 노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요. 학교 이제 촌에 시골에 밖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방학 때면 이제 시골에 가잖아요. 가는데 집에 가면 뭐 할 게 있어요. 고향 친구들은 또 다른 데 다 산업전선에 가 있고요. 저는 이제 시골 촌에 가서 이렇게 뭐 매일 잠만 자죠. 그래가 이제 자고 일어나고 뭐 일어나고 이러다가 보니까 막 이제 밥도 먹고 나면 또 들어가서 또 뭐 별일 없으면 음악 듣다가 자고 이랬어요. 이제 어머니가 딱 들어오는데 이불도 안 개고 놔놨거든요. 이불 빨리 개라. 이불 빨리 개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머니 나도 잘 건데 말라고 이불 개요. 놔둬요. 이랬어요. 나도 잘 건데 말라고 이불 개요 하니까 우리 어머님 말 뭐냐 하면 야 이놈의 새끼야. 니는 죽을 낀데 말라고 처먹노. 말라고 처먹노. 아주 직선적인 분입니다. 여장부 같으신 분인데 하여튼 규칙적인 생활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조직적인 생활. 그래서 아직도 제가 그런 타입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싫어서라기보다도 제하고는 안 맞았었어요.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하고 맞으신 분들이 계시는가를 모르겠지만 저는 개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조직적인 생활, 뭐 이런 규칙적인 생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생활이에요. 아직도 군대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그 다음 직장 생활이에요. 학교 생활. 예, 그래서 군대 생활하고 직장 생활에,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끔씩 꿈을 꿔요. 진짜로요.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에서 고생을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군대에서 고생을 해서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군대에서 가서 제가 처음에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밤마다 번호를 부르고, 점호를 취하는데 그건 자면 되는데 왜 모포 같은 각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지 적당히 깔끔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모포 각 세우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고 그 군대 생활이 안 맞아요. 저하고는. 아침에 6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요. 안 맞더라고요. 좀 푹 자기도 하고 이러면 될 건데 어차피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제 안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당분간. 그럼 한 번씩은 좀 자고 이러면 되는데 꼭 6시에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요. 직장 생활하면 친구하고 오래간만에 만나면 새벽 3시까지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새벽 3시까지 먹으면 생체 리듬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1시나 12시까지는 자줘야 돼요. 사람이 맞죠? 그런데 이유를 불문하고 7시에 나가야 되잖아. 그 얼마나 사람이 피곤하고 그렇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맞았었어요. 그럴 때는 자줘야 돼. 사람이. 살다 보면 10년 지기, 20년 지기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외면하고 그냥 가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야. 앉아서 새벽까지 먹어줘야 돼. 옛날 이야기하면서. 맞죠? 그런데 새벽 3시, 4시 돼서 딱 가서 그런 날도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만. 매일 그러면. 안 그래요? 그런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날은 이유 없이 11시, 12시까지 자줘야 돼요. 사람이. 맞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도 군대 생활, 학교 생활 이런 걸 꿈을 꿔요. 가끔씩 자고 있는데 갑자기 군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중대장이 나보다 나이가 더 작아. 그래 중대장고 찾아가. 네. 제대했대. 봐라. 보니까 중대장도 인정이 되는 거야. 아, 맞네요. 아이고, 백장님 제대하셨네요. 어이구, 저희 선배네요. 맞습니다. 제대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류 절차가 다 통과가 되려면 석 달은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뭐 혼자서 석 달을 내가 우째 기다리노? 집에 아들은 이래 싶어가. 아면은 내 우째 기다리는 내일 홈미팅 잡혀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깨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면 내일 중간고사 발표가 났어. 시험을 치어야 되는데 분명히 시험은 치어야 돼. 근데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기억나는 것도 없고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 그래가 시험 공부할 거라고 도서관 가는다가 깨고 이런 거 있죠? 없어요. 내만 꾸나? 여기는 군대 안 다니셨는 모양이죠? 안 다니시는 모양이죠? 하여튼 그런 거. 조직생활 이런 걸 참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고 좀 자유롭게 사는 걸 원했던 타입이었어요. 근데 직장생활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막 안 하고 이런 타입은 아니고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흉내를 내고 하려고는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는. 저는 낚시도 좋아하고요. 하고 싶은 건 해봐야 돼요. 또 그러고
뭘 하고 남이 하는 거는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호기심이 많이 자극되는 형인데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 저희 동네 선배로부터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게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만 제가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 선배는요,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성실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주 스탠다드 형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저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형입니다.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 다음 아들, 딸 딱 낳아가지고, 벌써 나가서 직장을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파타임으로 뭐 또 저녁에 뭘 해요. 영어 단과 쪽으로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형수도 또 일을 뭐 학원을 하나 가지고 있고 얘가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그 수입원의 일반 월급 받으시는 분의 한 5배에서 한 7배 정도를 수입을 벌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요, 찌개나 큰 아파트를 3년 만에 사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두 사람 다 차를 몰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때 꽤나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차가 타고 다녔어요. 나름대로 아주 중형급 세단을 타고 다녔습니다. 에스페로 기억납니까? 에스페로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좋은 차였어요. 지금 분들은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386 세대 이상은 다 아실 거예요. 에스페로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에스페로 2.0 2000cc 그게 굉장히 그때는 좀 이렇게 의시되는 차들이 어떤 차고 하면 엘란트라 자두색 기억나죠? 그런 색입니다. 서울에서도 아마 외제차가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엘란트라 자두색. 지방에서는요 프라이드 베타만 해도요 제법 뻐기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에스페로 2.0은요 굉장히 좋은 차였어요. 하여튼 그 선배로부터 이제 스탠다드형인데 아주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이분이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거야. 근데 저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내하고는 어영재와 같은 사람이에요. 형 동생 관계를 떠나서 외동이고 거기도 외동이고 이래서 부모님들이 너는 끝까지 좋은 관계처럼 그렇게 지내라 해서 어릴 때부터 어영재로 이렇게 제가 그 집에서 한 3년간 삽니다. 실질적으로 먹고 자고요. 그 공부하는 습관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중학교 때 워낙 공부를 잘하고 촌에서 그랬으니까요. 하여튼 제가 아마 거기서 그 선배를 통해서 내가 이런 습관 같은 거 안 배웠으면 지금은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지 않았을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등을 열어보면 아주 어려운 그림들이 보인다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 워낙 재빨라가 학창시절에 싸움을 하면 저를 건들질 않았어요.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도요. 저는 혼자인데도 저를 건들질 않았어요. 워낙 빠르고 하여튼 되게 그쪽에는 능력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쪽에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아마 빠졌을 거예요. 특히 그 고등학교 자체가 아주 공부도 잘하면서 좀 별난 고등학교였어요. 저희 학교가요. 하여튼 그 상주라는 애가 나를 못 건드렸어요. 학교에서 이 짱인데 걔가 섣불리 잘못했다가 쪽팔릴까 싶었어. 예, 잘못하게 맞짱 뜨다가 그 정도에 아마 그 선배 아니었었으면 아마 그쪽 계통으로 안 나갔겠나. 부산 뭐 간만부도에서 어슬렁거리고 명품 시계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집에 가서는 쌀 팔아가 먹고 뭐 이런 거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그죠? 집에 가면 혼자 사소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후회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 선배가 이제 그렇게 아주 스탠다드형으로 사는데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딱 전달받았을 때 제가 첫 느낌은 뭐였나 하면 굉장히 놀랐었어요. 이 사업을.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선배가 이래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걸 할까? 예서부터 이상한 거야. 꽤나 동네에서 나가가지고 훌륭하게 됐다. 잘 산다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영락 없는 퐁퐁 장사야. 퐁퐁 장사인데 내가 너무 이상해서 선배 보고 아이고 선배 되었으니까 그냥 막 결론만 이야기하소. 결론만 이야기하소 하니까 야 이 친구야 이게 결론이 아니다. 결론을 좀 지켜봐야 돼. 하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뭐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요. 사업 설명회도 하고. 그래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선배가 할 만큼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 선배가 왜 이걸 하지?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그래도 뭔가 뭐 다이아몬드가 되면 월 1,000만 원 준다 하는데 그건 정말 탐이 났었어요. 그건 다 탐이 났었습니다. 월 1,000만 원 준다 하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없잖아요. 맞죠? 뭐든지 간에. 안 그렇습니까? 기분 나쁠 사람은 없어요. 월 1,000만 원이 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참 기분이 좋았어. 근데 저렇게 하려면
얼마나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고 또 이 수입품, 그때는 수입품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수입품을 팔아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 한 15년 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15년 전에는 거의 다 아메가 수입품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또 지방에서는 수입품에 대해서 배척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때 한 15년 전에만 해도요, 양담배 같은 거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다 말보로 같은 거 꺼내잖아요. 그럼 괜히 이상하게 막 눈치하고 이랬었어요. 야, 인마, 니는 솔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였어요. 솔도 좋은데 그런 거 피우냐? 또는 뭐 BMW 같은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던 차가 이렇게 보이면 외제차야. 그러면 가다가 병따까리 같은 거 하나 들고 이렇게 쭉 끄어보고 술 먹고 가보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 아무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낮술 먹은 사람들요, 앞에 보면 BMW 딱 보이잖아요? 그럼, 그랬었어요, 지방에서. 병따꾼 같은 거 이런 거, 그것도 그럼 바로 배내기 집에 가버립니다.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 수입품에 대한 것도 좀 그랬고요. 사람을 또 막 설득해야 되고, 세일즈해야 되는. 이런 느낌이,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일 같으면 이 양반이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일 같으면 자기 답답할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품을 물고 열정적으로 하더라고. 그럼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걸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이게 수입품이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세일즈 같으면 하겠나 안 하겠나 이러더라고. 다 알고 있는 게야, 내 심정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싶은 거야. 저것도 교육을 해서 배우는 건가? 저걸? 뭐 이런 생각부터 해가, 이거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부터 해가, 그럼 아닌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고 돌아가고 나서, 이거 진짜 만약에 저 형 이야기대로라면, 저 선배 이야기대로라면 이 절단난 거예요. 이거. 진짜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 어떤 사람? 자유인. 내가 가장 원했던 거거든, 그게. 자유인. 그 자유인이 이 사업을 통해서 딱 보이던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이아몬드를 그려보고 그 이상도 그려보고 했는데 돈이 금방 되는 거야. 한 3개월 안에 다 돼버리더라고요. 3개월 안에. 왜냐하면 내가 막 아는 사람이 나는 한 500명도 넘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만 해도 250명만 해도 250개가 이렇게 이 그룹이 형성되겠더라. 그때 나까지마 가오론가 그때 27개 계열인가 뭐 40개인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독립이 그 더블 크라운 엠바스 되기가 일보 직전이었었어요. 바보아이가 싶더라고요. 나는 250개나 이 그룹이 되겠던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40개인가 그거밖에 안 돼. 그룹이 독립이 된 게. 그 바보아이가 싶더라고요.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개만 해도 그마에 돈이 많은데 250개 다 해버리면 이게 계산이 되나 싶어가 이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까? 그게 살살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보상 계산이 다 내한테 해줄 수 있는가?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이 될 건데 그걸 내한테 진짜 약속대로 줄 수 있을 건가? 그 걱정이 되고 오면 때만 걸 다 해봤어요. 집도 키워보고 뭐 별장도 사보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낚시에 관련된 요트도 사보고 요트가 왔다 갔다 하고요. 눈앞에 아른거리고 사람 하여튼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이제 잘 살 건데 내일부터 아끼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써라. 이제 우리 끝났다. 그러고 막 옛날에 내한테 뭐 돈 이런 것 가지고 무시했던 친구들 너거 다 죽었다 이제 너거. 네 이제 진짜 내 빚값 번쩍하게 이제 될 거야. 너거 다 죽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어요. 새벽 한 3, 4시 됐나 잤어요. 3시간 딱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간사합니까? 그렇게 요트가 왔다 갔다 하고요. 큰 집이 생겼다가 말았다가 하던 그 새벽녘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 가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출근하기 바쁘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암의 사업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오면서 나는 서부 경남 사람이고 남자예요. 특히 경남 김해라면요. 자상하지는 않습니다. 여자분들한테 솔직히 저는 인정해요. 지금도 그래요. 와이프는 그걸 체념하고 사는데 지금도. 그래도 요즘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예 경상도의 경남 김해 서부 경남 가면 하여튼 그쪽에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남자들인데 하나 장점이 있어요. 어리는 있어요.
그게 기다 하면 그건 믿어주는 겁니다. 의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서부 경남에서 남자면서 의리가 있다는 나도요,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회딱회딱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경험상 오죽하겠나예요. 오죽하겠나. 이 사람이 처음에 전달받으면 석 달 동안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결론을 알아요. 이 사업을 처음에 딱 전달받으면요, 그 순간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나도 다이아몬드인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재기의 발판을 한 마련 해봐야 되겠다. 그래,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지. 나도 꿈이 있었던가. 그래, 나도 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할 수 있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고 교통회관을 나서가지고 잠실역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되는 긴가 이래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드라마 한 편 보고 나면 안 되는갑다. 그래가서 스폰서가 전화 와가지고 또 그래요. 그게 아니고 원래 마음이 그래. 나도 그랬어서 되는 거야 하고 나면 봐 원래 이렇잖아 하면 또 봐라 이게 되는 건가 봐. 또 마음이 싹 올라오는 게 되네. 그래가 미팅 장소 봐 되잖아. 되네. 왜 내 이 되는 걸 갖다가 이래 마음을 또 추스렸는지 몰라. 아유 이 바보 하면서 된다 하면서 고 다이아몬드 하고 나가는데 또 잠실역에 가니까 이게 되는 건가. 하루에도 여러 수번씩 왔다 갔다. 석 달간 그래, 석 달간. 정확하게 석 달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처음 오신 분들 날짜 딱 꼽아놔놓고 석 달간은 1일도 안 틀려요. 100일 날 정오 12시까지 마음이 그래. 딱 정확하게. 계산해봐요. 그러고 나서 그게 딱 지나고 나면 좀 싹 추스려져. 그때부터 진짜 IBO가 되는 거야. 아, 이렇구나까지도 아는 거야. 이제 마음.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내 꿈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업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렇더라도 나는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진짜 IBO예요. 근데 그 석 달 동안은요,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한 달쯤 됐는데, 정말 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이 너무 좋아. 애가 집에 들어갔는데, 만만치 않은 복병을 만납니다. 남편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교통회관 이거 어제 암인가 그거 세미나 들으러 다닌다며? 니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니 상식으로 이 될 거라고 생각해? 니가 되면 대한민국 사람 다 되는 거 알잖아. 니가 세상을 어떻게 알아? 퐁퐁 비누 그거 해가 얼마 벌 거라고 생각해? 내가 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그 시간에 애나 잘 키워. 애들한테 니 교육 못 해가지고 내가 손해볼 거 생각하면 니 엄청나게 그 혜택 못 보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 암이 얼마 벌 거라고 생각해? 니 될 거라고 생각해? 이미 다 끝난 거야, 한국시는. 나도 암이 4, 5년 전에 다 듣고 공부하고 책하고 다 해봤어. 함부로 하지만 니 몰래 다 해봤다니까. 안 돼.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봐, 또 안 되잖아. 저 인간 때문에 또 안 되잖아 싶어가 또 안 되는 거야. 그래가 스폰서가 또 만나가 우리 남편은 더 그랬었어. 우리 남편은 불 싸지르고 자료 싸지르고 그랬다. 퐁퐁 다 부어버리고 내가 그래가 그 자료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밤새도록. 근데 그 다음 달에 내가 SP 갔잖아. SP 수입 120만 원 보여주니까 바로 SP 랠리에 와가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던 인간이야. 걔 인간이. 우리 에메랄드잖아. 에메랄드 요즘 직장에서는 힘들거든. 그러니까 봐, 또 되잖아. 또 된다 이거. 또 되는 거. 그 마음이 그래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암에서 우리가 공기청정기 보면 이 필터 있죠, 필터. 그게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처음에 석 달간 1차 필터에서 걸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성공할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1차 필터에서 다다닥 걸러버려요. 그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자꾸 추스를 수 있는 사람은 통과가 되는 거야. 성공자 1차 필터에. 알겠습니까? 그게 석 달에 먼저 필터에 딱 통과가 돼야 돼. 그러려면 내가 세미나에 와서 계속 업 해야 된다는 걸 이 사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았었어요. 그때. 느낌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석 달 후에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와이프를 속이고 이제 매 놀기만 했죠. 노는 걸 참 좋아하니까. 훌라치고 고돌이 치고 이게 낙이죠. 직장 하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게 낙이죠. 포켓볼 치러 다니고 이러는데 이게 저는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어디 놀러 가면. 다른 사람보다 특히 더.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돼.
마음속으로는 네네 집에 가야 된다, 집에 가야 된다, 집에 가야 된다 하면서 한 게임 더 집에 가야 된다, 한 게임 더 이런 스타일이야. 속으로는 지금 집에 가야 된다는데 몸은 이거예요. 계속 이 쿠션볼 치고 있고 그래요. 그런 타입인데 우연찮게 이제 집에 이제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가고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아 오늘 어쨌든 이 모면해야 될 것 같아. 와이프한테 오늘 나 아메이 좀 이야기도 하고 이래가 좀 늦었는데 이렇게 막 혈색이 갑자기 바뀌면서 와 고생했다. 뭐 어떻게 잘 됐어? 하면서 뭐 좀 반응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바로 통과한 거야. 괜찮고 프리덤 그죠? 자유를 얻은 거야. 예. 그래가 한 석 달간 잘 됐어요. 뭐 하여튼 늦게 들어가도 뭐 아메이 비즈니스 통과 뭐 이런 거. 사업은 하긴 했어요. 이거 훌라치고 고도로 치면서 고 하면 다이아몬드 아이가 뭐 이런 거. 3점에가 고 하면 다이아몬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 했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다이아몬드 되면 전 10,000원 빼 치지. 화끈하게 함 치자 뭐 이런 거. 우리 소사이 전백짜리 치지 말고 10,000원 빼 함 치지 뭐 이런 거 했잖아. 아메. 그죠? 거짓말은 안 했어요. 제가 했거든요.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석 달 동안 그러면서 와이프가 이제 좀 남자 기질이 있어요. 굉장히 이 뒤끝이 없는 여자인데 그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이런 성격이에요. 그 석 달 동안 그러다가 뭐라고 하면 당신이 진짜 아내가 좋으면 남자답게 하든지 윤중강 씨처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살아가자. 그냥 되는 대로 좀 살아가자. 이제 그렇게 거짓말하고 남자답지 못하게 비열하게 그러지 말고 나 그런 거 여행 가고 뭐 아메를 통해서 돈 벌고 나 그런 기대 안 한다. 당신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한다. 아메 이제 이 순간부터는 아메 한다 소리 하지 마라. 하려면 남자들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 가슴이 팍 메어오는 거야. 왜? 깝깝해 오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이러나 싶은 거야.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원하고 있었죠. 맞죠? 근데 와이프가 그냥 이대로 살아가자 그것 자체가 깝깝해져 버리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이건 아니잖아 싶은 거야.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그 순간 깝깝해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아메를 진짜 이참에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 그래가 진짜 내가 제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봐. 뭐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막 불끈불끈 들더라고. 그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게. 그 순간 세미나 가니까요. 세미나에 들어오는 게 들어오더라고. 머릿속에. 한 서너 번 지속적으로 다니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머리에 따발총을 씨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뻥 뚫릴 뻔해 머리가. 바로 이거구나. 윤중강 사장이 바로 이 느낌을 받았겠다. 내 스폰서가. 이 느낌을 받았구나. 그래 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스타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5월 달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했던 그 자유가 간절히 바랐었어요. 저는 그때 현실을 저는 만족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5년 후, 10년, 20년 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저는 그 자체도 마음에 안 들었었습니다. 예. 아울러 5년, 10년 후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낚시 좋아하고요.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그래서 이래는 아니다 싶었는데 다행히 아메 사업을 통해서 5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한 석 달 반 만에 제가 SP를 갔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했는데 한 석 달 반 만에 SP를 갔는데 제가 직장에서 그때 당시 한 250만 원씩 수입이 됐었어요. 한 250씩 수입이 되고요. 아메에서 그때 당시 한 석 달 반 만에 SP 갈 때 128만이 됐는데 그 SP를 갈 즈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두 달 진짜 열심히 했어요. 세미나는 다 다니고. 지금은 여러분 세미나 일주일에 2번, 3번이죠? 그때는 세미나가 일주일에 7번이 있어요. 그 매일 있습니다. 그러고 캠프라고 1박 2일 캠프를 하고요. 근데 열심히 한 2달간 다녔는데요. 2달간 이제 열심히 했었어요. 소비자도 만들고 사업 설명회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요즘 뭐 한 달에 10번 정도 해라 뭐 이런 말 하죠? 그때는 한 달에 30번이 기본이에요. 그 닥치는 대로 뭐 아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보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회. 그렇게 모르는 사람도 두 번째 만나면 사업 설명을 했던 때입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그러고 실질적으로 제 첫 사업 파트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그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됐나 하면, 한 2달간 열심히 했어요. 한 40번 정도, 한 60번 된 거죠, 그래 있긴 해. 40번 이상을 한 거죠. 한 60번 정도 했는데, 한 50번 정도 됐을 때, 2달째 됐을 때, 스폰서가 쇼도 플랜도 열심히 하고, 미팅도 자주 나와요. 근데 스폰서가 보더니만, 니는 뭔가 제대로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왜 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못 만날까? 그리고 이제 카운셀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난 열심히 합니다. 이러는데 찾아내더라고요, 이 스폰서가요. 하더니만, 한참 생각하더만, 알았다 하는 거예요. 스폰서. 칠판이 작더라. 그러는 거예요. 칠판이 작더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야. 그게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칠판이 작은 거하고 사업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안 그랬어요. 저희들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맞네. 칠판이 작네. 그랬어요, 제가. 바로 칠판이었네. 그래가지고 칠판 때문에 이거예요. 칠판 그 조그만한데 뭐 하면 이러면 얼마나 작은 비즈니스로 보이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좀 큰 걸 사가지고 아메하고 크게 적으면 크게 빈다 이거야. 예? 그래 열정적으로 사배야 뭐 열정이 배어난다는 거죠. 칠판에 맞는 거. 그래가지고 저희 집 앞 문구점에요. 그 대학 동아리 문구점을 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칠판 하나 사러 갔어요. 칠판 제일 큰 거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이 다리하고요. 딱 사가오는데 그 종업원이요. 사람이 깔끔하게 괜찮아요. 그러가 후원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러가 나 저녁에 놀라도 되죠? 이러니까 놀러오세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게 보니까 일하는 직원들이 한 3명 있고 사장은 그거보다 한 5살 정도 많은데 젊은 사람이야. 그것도 젊은 사람들인데 학교 학생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놀러온다 그랬어요. 갔다가요. 2번째 놀러왔을 때 가만히 스카이 테이프를 안 산 거야. 스카이 테이프 또 사러 와가. 근데 오늘 저녁에 놀러옵니다 이러니까 오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데몬 키트하고 그 칠판 산 거 가지고요. 갔어요. 그냥 가면 미안하니까 맥주 3병을 사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딱 들고 가니까 그 직원을 만나러 딱 가니까요. 그 사장이 안에서 팔짱을 끼고 있다가 아저씨, 그 이야기하지 마. 이리 들어오세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더라고. 이제 뭐냐 하면 저 직원한테 뭐 이 물건 같은 거 팔까 싶어서 자기한테 이야기해라 이거예요. 자기가 그 왕이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 니까지 이래 싶어가지고 니까지 그런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맥주 이렇게 권했어요. 그렇게 술을 못 먹는 체질이에요. 그래가 제 혼자 2병 마시고 아무도 안 먹는 거에 경계를 하고 저를 경계를 하고 그래 내 혼자 2병 마시고 그래가 이제 칠판을 딱 걸어놔 놓고 이제 설명을 해보라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파타임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꼭 권유하고 싶어서 왔다 하고 이렇게 딱 하니까 발장을 딱 끼고 아주 경계의 눈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제품 어느 정도 설명하고요. 설명을 쫙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이 저 자세로 되면서 싹 빨리 오는 거예요. 넌 다 죽었어, 이제. 그래서 설명 잘 했어요. 잘하고 나서 딱 하는, 이 사실이냐 하더라고. 사실이다. 내가 바보입니까? 이 사실 아니면 직장 다니지, 열심히 직장이나 다니지, 이거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알았다면서. 제품 몇 개 졸라더라고. 그대로 자기들이 카오시하고요, 실리콘 글레이즈를 해보더라고요. 해보더라면 진짜거든. 제품 진짜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 있다가 갔었어요. 며칠 있다가 갔는데, 사람이 세미나도 갈 거라고 약속을 철떡같이 해놔놓고, 며칠 있다가 가니까, 나 바빠가지고, 벌써 이 사람도 이게 시작이 된 거라. 왔다 갔다가. 그걸 내가 까먹은 거야. 나도 왔다 갔다 했으면서. 이걸 깜빡깜빡. 이게 왜냐하면, 이게 왜 왔다 갔다 했는지, 궁극적으로 어디가 계기가 됐냐면, 자기 형님이 대만 여자와 결혼했는데, 대만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았어요. 대만에, 홍콩, 대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년을 살은 거야, 이분이. 그게 아메를 물어본 거예요. 이제 외국에 나가야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아메라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그 형이, 그 아메 옛날에 내가 알고 있는데, 끝났다, 아메. 그 대만에 없다, 이제. 없다. 그거 이제 아메, 한국이 아니라 좀 있으면 끝난다, 아메. 한국. 이래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형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을 보고. 자기 형이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스폰서한테 연락이 이 상황이 이래 되는데, 혹시나 대만 관련, 홍콩 관련 자료가 있냐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홀리첸, 아시죠? 이런 분들, 그 아마그램의 표지 모델로 나와 있는 벤츠차 이렇게 앞에서 딱 찍은 게 있어요. 그거 하고요. 대만 아메이 초창기에
SP 12%, 15% 간 그게 있었던 게 아마 그래 딱 두 개 대조가 되는 게 일본 거하고 대만 거하고 미국 거하고 이게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저 위에 우리 장윤사님 쪽에서 그걸 막 윤사님이 딱 구해가 와가 저한테 딱 하루비를 준다 하더라고. 하루비를 줄 테니까 빨리 보여주고 오라다. 그래서 딱 가서 딱 보여줬어요. 이게 현주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갑자기 또 마음이 바로 잡힌 모양이라. 아니다 싶다고 진짜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렇다면 내가 바쁘더라도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돌아오면서 너희 집에 매일 갈 기다 이제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 마음이 매일 다운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얻은 게 있어요. 팔로스루는 매일 해야 되겠다. 제가 사업하면서 느낀 게.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곡식하고 똑같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요. 저희 집에 시골에요. 이게 텃밭이 있었는데 한 300평이 있었는데요. 텃밭에 제일 이해 안 가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집에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 집에는 왜 감나무를 심어도 조상들이 단감나무를 안 심고 이상한 떫감 같은 그런 걸 심어놨나. 이거 이해가 안 가요. 두 번째, 우리 집에는 슈퍼 안 하노, 구멍가게. 왜 라면끼리 먹고 이러면 될 건데,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호박 같은 거 삶아 먹고, 고마 줄거지 무치 먹고 이러더라고, 귀찮게. 맛도 없는 거. 또 하나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텃밭에다가 필요 없는 강낭콩이나 양대나 양파, 마늘 이런 거 말라고 심노. 수박, 참외, 맛있잖아요? 이쁘잖아요? 맞죠? 이런 거 심으면 너무 좋잖아. 그걸 어머니가 알고 몇 포기를 시장에 가서 사와가 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린 마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확인하러 가요. 저녁에 확인하러 갑니다. 고양이나 개가 안 밟아붙나 싶었어요. 죽으면 안 되거든요. 매일같이 확인을 해요. 그게 팔로스루라. 그 심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의 사과나무가 떨어져서 그 씨가 몇만 그루의 사과나무가 될지 모른다는 거 아시죠? 맞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뒤로부터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보름을 매일같이 가서 만나고 아침에 가서 그래 혹시나 어제 별일 없었죠? 혹시나 부정적인 이야기 콜 됐어요? 이러니까 아직 아닙니다 하면서 저녁에 가면서 또 짜파게티 끓여 먹으면서 집 와서 저녁 먹어도 되는데 바로 집이 그거 바로 뒤에요. 짜파게티 끓여 먹으면서 혹시나 궁금한 거 없어요? 아멘에 대해서 또 혹시나 부정적인 거 혹시나 들어온 거 있어요? 내가 해답해 줄 거 있어요? 이렇게 없어요 내가 할 겁니다. 보름을 딱 그러니까 칠판하고 자료 좀 빌려주세요 이러더라고 내보고. 저거 집 칠판 되게 많으면서 그래가 이분이 사업 설명회를 내가 직장 간사에 자기 사업을 하니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키우기 시작해서 나온 그룹이 지금 김창흠, 김명희 파운더스 트리플 그룹이에요. 그 그룹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룹이 됐어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팔로스루가 그 정도 중요하다는 거. 칠파에 맞았는 기라. 정확한 카운셀링을 받았는 기라 그때. 그래서 믿어봐야 된다. 카운셀링도. 알겠습니까? 아무리 스폰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서 그걸 또 알았어요. 나인코어 중에 이 카운셀링이라는 걸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겠다. 정말 그 일을 우리가 따라 해봐야 되겠다. 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게 있나 하면 이렇게 됐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확률 게임을 저는 알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사위를 6번 던지면 1 한 번, 2 한 번, 3 한 번, 4 한 번, 5 한 번, 6 한 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근데 주사위를 600번 던지면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600번 나온다 안 나온다? 거의 근사치에 나옵니다. 이걸 통계적 확률이라 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용어로. 알겠습니까? 그걸 한 번의 횟수로는 안 돼요. 근데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통계적 확률의 근사치에 거의 흡사하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그걸 알게 됐었어요. 그걸. 그래서 이게도 통계적 확률이 있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그 화토장을 50장을 봤을 때 사업 설명회 한 번을 우리가 한 번의 쇼드 플랜을 화토장 한 번 넘긴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한 50번에서 화토장이 한 50장 되죠. 50장을 나눠놓고 디비면요. 그 광이 5강이 딱 들어있어요.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광이 뭐냐면 사업자라
한 번 사업 설명회 한 번의 기회를 보여드린 거죠. 광의 사업자 10자리를 뭐라고 보면 되나 하면 회원 소비자로 보시면 돼요. 5D짜리는 단순 구매자, 한 번 구매하고 말 사람. 그럼 쭉지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럼 상쭉지나 3P 있죠, 3P. 끼바리라고 그러죠. 끼바리 이런 경우에는 아주 부정하는 사람. 이거 정확해요. 확률적 통계로 봤을 때 거의 정확합니다, 지금. 근데 50장을 넘기면요, 많은 쭉지기도 나오겠지만 5강은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또 10자리도 꽤나 많이 들어있어요. 이해가시죠?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비어야 된다는 거. 횟수를 자꾸 넓혀야 된다. 쇼도 플랜이라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넘기고.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5D짜리가 나와요. 오, 그래. 10자리가 나옵니다. 그럼 딱 제껴놔요. 오, 땡큐. 또 넘기면 쭉지가 또 나와요. 상쭉지 나옵니다. 쭉지하고 상쭉지 나오면 바로 던져버려야 돼요. 못 오게. 알겠습니까? 내가 성공할 때까지는 접근을 못 하도록 창밖으로 바로 던져버려야 돼요. 접근을 못 하도록. 알겠습니까? 또 상축지 나와요. 저쪽으로 바로 던져버려야 돼요. 되게 세게 던져야 됩니다. 그래가 또 디비면 5D짜리, 뭐 그런 대로 10짜리 나와요. 또 쭉지 나와. 바로 던져버려야 돼요. 상축지가 나오면. 쭉지 나오면 잠깐 일단 보류하고 저 뒤로 제끼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고 딱 하는데 팔광이 딱 떠버리는 거예요. 땡큐! 옆으로 탁 모셔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땡큐! 그러고 또 똥강 땡큐! 알겠습니까?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이라는 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 제가 14, 15년 동안 아메이 사업하면서요. 왜 사람들이, 저 파트너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람들이 사업 설명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진짜입니다. 왜? 제가 14, 15년 동안 사업 설명회 하면서 단 한 번도 사업 설명회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00번. 뭐 더 이상 했겠죠. 뭐 이런 무대에서 하는 사업 설명회까지 하면 뭐 엄청나게 했겠죠.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사업 설명회가. 안 때립니다. 알겠습니까? 안 때립니다. 사업 설명회 한다 안 맞아요. 때려 패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기껏해야 최악의 경우에 두려운 관계가 뭐냐면 사업 설명회 하러 가면 나 안 한다, 나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 안 할 수도 있잖아. 맞죠? 그 안 한다, 안 듣겠다 하는 그게 뭐가 두려운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거거든.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의견을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잖아요. 내지는 뭐 내 제품 쓸게 또는 뭐 천천히 내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볼게 이거거든요. 그걸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대로 그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이 좀 다 하면 좋겠어요. 역설적으로 이제 표현할게요. 그럼 다 해버리면 얼마나 세상이 어수선하고 재미없겠어요. 그럼 아메이 하면은 뭐 다 해보고 그래 잘 왔다 친구야. 왜 이제 왔니? 회원 등록 오늘 바로 하면 되나? 수첩 사야지. 그러고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 좀 가르쳐줘. 내 세미나 다닐 거니까. 여기 딱 가니까 그 친구부터 먼저 갔는데 내 기본 나빠가 2명 후원해놨는데 그 친구도 같이 등록해줘. 이러면서 해버리고. 세 번째, 나 세 번째인가 알고 있다. 내 에메랄드겠네. 이러면서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내 다이아몬드 맞지? 다이아몬드 레그. 나는 9 레그 해도 되나? 이래 물어보고요. 그래가 6명 딱 하면 탁탁 그룹이 컵보고 그래. 다 다이아몬드 해보고 하면 다 다이아몬드 대가 이 세상을 살라고 하지 뭘 어렵게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그렇다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보기 좋겠다.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아메해가 다이아몬드 다 대쁘고. 예? 내일 모레 지금 리더십 삿포로 가는데 비행기는 누가 몰 거냐. 그럼 우리끼리 좀 다 아메 하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아무도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는 아시아나 파이로트 대한항공 파이로트들도 다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가 앉아 있는 거야. 여행 갈 길하고 전부 다 준비하고 있는데 비행기 몰고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뭐 어렵게 운전해가면서 그 밤낮 주야로 비행기 운전하겠어. 여행 갈라 하지 아메해가 맞죠? 그럼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여행 가는데 비행기 몰 사람이 없으니까 또 한국 아메에서 나와가 또 조부장이나 누가 나와가 죄송합니다. 이번에 뭐 지금 비행기는 대기가 돼 있는데 운전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서 옛날에 과거에 비행기 몬 사람 이러면 최 사장님 이러면 내일 안 하려고 내일 이랬는데 근데 이번만 한 번만 하고 내가 다음부터 안 한대 이러면서
일본 삿포로 가니까 일본 삿포로 현지인들도 다 다이아몬드가 동남으로 다 갚은 거야. 스키 렌탈 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우리가 가서 끼 마차가 신고 리프트 조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라. 스키 우리가 들고 올라가가 한 번 올라가면 날 새는 거야. 내가 내려오면 그래가 노가다 아닌 노가다인데 밥을 줘야지. 요리사가 없는데. 그 와가 스키 장비 풀고 킹쿡 다 가져와셨죠. 킹쿡. 자 그러면 계란 후라이 좀 하시고 계란 좀 삶고 이래. 우리끼리 뷔페가 묵고 이불 자야 되는데 이불이 작년에 리더십 오고 아무것도 안 갠 거야. 참 재밌겠다 세상이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핫도창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눈치를 끝까지 못 채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맞죠? 있어야 돼. 그렇게 목 놓아 이야기하고 이게 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내하고는 적생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 반신반의하고 한번 해볼까 말까 이걸 아직도 10년째 전주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가랑비 옷 젖어가시면서 사사사사사 묻어가 사살 이렇게 해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 눈에 확 띄가 미친 듯이 달려드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치가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뭐예요? 메신저들이 돼요. 꿈을 찾아내는 메신저들. 알겠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를 찾아내는 메신저들이. 그게 쇼트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50장이 나는 보이긴 한 50장 넘긴데 없더라. 그럼 쇼트 플랜 방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스폰서한테 이야기 한 모를 더 사세요. 50장을. 가게가가. 그럼 또 나옵니다. 하도장 한 번 더 사면 딱 바로 나옵니다. 하여튼 그게 사업 설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제품에 대한 것도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95년도, 91년도 아메이에 대한 것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소비자 얼마나 지금 시대가 좋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메이가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 제품에 대한 거. 과거에서 여러분들 지금 제품 아메이 한 17년 동안 역사 동안 제품 가격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거의 한 3, 40%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다른 제품들은 여러분 17년 전에 라면 한 봉지 얼마인 줄 아세요? 100은 150원 했습니다. 비싼 거 150원, 싼 거는 100원요. 지금 얼마예요? 가격 경쟁이 안 돼요, 사실은요. 아메하고요. 너무 싼 거야, 지금은. 건강보조식품 같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나 싼 거예요. 세제들요. G&H 로션은요, 아직도 5,000원대인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대. 어떤 데는 내가 들고 신경질 나더라. 돼지 그름에 식초 습관한 것도요, 10,000원 합니다. 옷에 8,000원, 10,000원 해요. 저가 뭐 니아카에 파는 거 있죠. 그 정도 용량이면. 그쵸? 얼마나 싸고 좋아요. 여러분들 이 제품이 우수하다는 걸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고 소비자들이 요즘은 10명 중에 10명, 10명이 다 좋다고 그러죠? 맞죠? 소비자 만들기 얼마나 쉬워요. 어떤 설명을 대충 선정 광고도 없이 설명도 듣지도 않고 좋은 거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생필품은 어지간히 차이 나가지고 좋은 걸 몰라요. 맞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탁월하게 어떤 룰을 몰라도 재밌다, 좋다라고 느낄 때는 그게 빅게임이거나 큰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거 여성분들 축구 알아요, 몰라요? 축구 게임 알아요, 몰라요? 룰. 월드컵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한국 은행들끼리 대학가에 있는 대학 축구 리그 재미있어요,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자분들 미식 축구 알아요, 몰라요? 연말에 마지막 빅리그, 빅매치 해가지고 한번 하는 거 있죠? 맞죠? 그 룰 몰라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보면. 한 번씩 털어가 보고 있다니까요. 룰 몰라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땅 따먹기다, 그거. 옛날에 우리 이거하고 비슷한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사업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그러면서 사업 설명회를 확률적 통계라는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확률적 통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요, 금방 사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요. 심심하면 디비는 거예요, 그냥. 그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가 디빕니다. 엊그제는 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낚시에 왕조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가 한 2대 정도 있습니다. 일본 배 하나, 야마 몰드인데,
크루즈 요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낚시 전용으로 하는 그런 UF 몰드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울산의 UF 몰드는 내 옆에 있고, 통영의 마리나 리조트에는 제가 요트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낚시 동호회예요. 낚시 동호회인데 다른 낚시 동호회에서 저희 낚시 동호회한테 도전이 들어온 거야. 너가 낚시 잘하나 우리가 낚시 잘하나 뭐 이런 거죠. 뭐 골프로 치면 내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배 선상에서 한번 하자 이래 된 거예요. 타이틀을 걸어놔 놓고. 네. 타이틀을 걸어놔 놓고. 그래가지고 그거 갔는데 몇 사람이 이제 가고 이래 몇 명이 왔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내가 배 주인이니까 내 배 이제 앞좌석에 이제 제가 둘이 하고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하면 이런 많은 대화를 하거든요. 쭉 대화를 하는데 나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와, 조 사장님 매일 뭐 보니까는 뭐 그래 놀면서도 그래 돈을 버는 거 보이네. 신기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짜다란 뭔 놉니까? 일주일에 6일밖에 안 놀아요. 일요일은 일해야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황당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돈이 됩니까? 뭐 짜구저짜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낚시하러 왔으니까 낚시만 합시다. 오늘은 사업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낚시만 합시다. 오늘은 낚시하고 난중에 궁금한 거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 나는 쉬고 싶었어요. 안 디빌라 해도 지가 디비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날 낚시방에서 만나가지고 커피숍에가 바로 사업 설명했어요. 예, 이번 주 목요일날 세미나 나옵니다. 그게 사업의 생활 속의 일이고 그게 언제든지 그렇게 쇼트 플랜이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확률적 통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아, 세상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거지 건성하고 부자 건성 때문에 세상에 양분화가 되는구나. 건성. 아멘은요, 요즘 더 잘 리크루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사회가 힘들다, 뭐 이렇다 하죠. 맞죠? 뭐 장기로 간다, 뭐 2, 3년 정도 끝난다, 뭐 내년 후반기부터 끝난다. 저는 뭐 관심 없어요. 어쨌든 내 잘못은 아니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맞죠? 어쨌든 내 잘못은 아니니까. 나는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내 개인 경제가 중요한 거야. 그럼 역설적으로 표현할게요.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매김할 때 여러분들은 두 자릿씩 계속 늘어났어요? 여러분 개인 경제가? 아니죠. 맞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 오히려 요즘 같은 게 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뭔가 사이드자, 포자 뭐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사람도 이제 딱 닥쳐보니까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뭘 해야 된다는 사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이 더 찬스예요. 저는 사파트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 우리 2, 3년간 죽기 살기로 합시다. 2, 3년 후에 눈 딱 떠보면 그때는 뭐 세상이 뭐 디비지든 우체되든 우리는 멋지게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맞죠? 내가 잘 살면 국가도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잘 돼야 된다. 거지 건성과 부자 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회라는 거는요, 그 부자 건성과 거지 건성을 가진 사람들의 두 가지의 양분은, 두 가지의 또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로 분할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는 기회가 3번 온다. 그것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없어요. 기회가요, 기회라는 단어는 정말 제가 경험해보니까, 주위 사람들 보니까요, 너무 불공평해요. 어떤 이에게는요, 매일같이 와요. 어떤 이에게는 단 한 번도 안 와요, 인생에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어떤 거? 긍정적인 사람은요, 수시로 옵니다. 기회가요. 부정적인 사람은 단 한 번의 기회도 그 사람한테 안 가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건성마저도 거지 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자 건성을 갖게 되고. 옛날에 저희 업라인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부산의 산골 동네에요. 후원하러 갔어요. 사업 설명하러. 자기 사업 파트너예요. 더블 다이아몬드 때예요. 이 사람이 일용직 노동자예요. 하루에 새벽 인력 시장에 팔려갔다가 없으면 그냥 들어오는 사람 있죠. 남편이. 아는 그런 사람이 또 많이 놓습니다. 맞죠? 그 산동네 살아요. 부산의 산동네면 되게 못 사는 동네예요. 판잣집 같은 데예요. 이 친구가 너무 딱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비전이라도 좀 보고 조금씩 집에서 있지 말고 좀 나와서 아메이 사업을 비전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라고 전달하러 간 거예요. 그 스폰서를 대동하게 간 거예요. 친구니까 스폰서에 부탁해요. 그 노사장님이 더블 다이아몬드 가셔가지고 사업 설명회를 열성적으로 한 거야. 이 사람에게도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성적으로 했는데 딱 하는 말이
듣고 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적성이 안 맞아요. 타입이 안 맞습니다. 우리하고는 타입이 아니네. 우리 이걸 파는 거 뭐네요. 그러니까 뭐로 들었는지 자꾸 파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일즈. 그걸 막 고정관념을 가지고 파는 게 아닙니다.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인데 지금이 찬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파는 게 아니라 해도 그래도 팔아야 되잖아요 하고 지 혼자 고집을 세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팔아야 된다. 그 노사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가 아이고 이 여자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뭔가 침이라도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사장님 그랬다고 그럽니다. 아줌마는 파는 기라도 해야 될 긴데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니 꼴에 지금 팔고 안 팔고 뭐 따지고 있네 이게. 그게 근성 때문이라. 근성이에요. 이 몸이 건조한 근이 아니라 그죠? 근성 때문이에요. 예? 근성 때문에. 알겠습니까? 근성. 하여튼 정말 부자 근성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는 많으시기를 바라요. 부자 근성을 가진 사람이. 그러고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애티튜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 있죠. 맞죠? 이 사업도 그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 정말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잘하고요. 또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공부하는 사람이 잘해요. 좀 단순 무식하지만 정말로 그 일에 사랑할 줄 알고 아메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머리 굴리고 해가지고 성공 못하는 것보다 단순 무식해서 성공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맞죠? 그 사람이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는 자가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아메의 사업을 통해서 저는 그걸 알았어요. 나는 아는 것이 아는 건 줄 알았다고요. 가끔씩 속히기도 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는 자가 가장 무서운 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 사업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하고 있어요. 행동하고 있습니다. 나인코아를. 그 사람이 이 사업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으로 입만 나불나불하고 시스템이 뭔가 이거 고민하는 사람 아는 사람 아닙니다. 하는 자가 진짜 아는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로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아메를 전달했는데 아메라는 큰 비전 앞에 똑같이 A로 침투가 됩니다. A로. B로도 흘러 들어갑니다. A를 통해서 통과되어 나오면요. 이상하게 스몰 비즈니스, 재미없는 사업, 비전 없는 사업으로 바뀌어버려요. 분명히 원판은 대단히 멋진 건데 B를 통해서 딱 나오면요. 아주 멋진 거, 정말로 매력이 있는 거, 하면 인생에서 한번 이루어 볼 만한 거, 정말 내 생에 있어서 마지막 최고의 비즈니스로 똑같이 복제가 되어 내려와요. 무엇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투가 능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애티튜드. 그 자세의 수치에 따라서 희한하게 큰 것도 작게 변해버리고 그 큰 것이 아주 크게 보이는 것이 이 사업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애티튜드를 갖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그런 긍정적인 사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진짜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행동하는 그런 아이비어가 되셔서 머지않아 저도 노는 거, 친구 되는 거 좋아하거든요. 맞죠? 저도 서울 사람들 사귀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희들 같은 사람 알면 좋겠죠? 낚시 가고 싶으면 낚시도 다니고. 맞죠? 우리 세계를 한번 경험하고 싶죠? 그래서 멋진 친구 됩시다.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